네, 이번 Y7이나 네 번째 주제인 그 상품 특화 보험사 설립을 위한 전제 조건 BPO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감독당국이 141 라이센스, 그 다음에 업무 위탁에 대한 제한 등 금융 규제를 완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많은 보험사들이 상품 특화 보험사 설립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품 특화 보험사 설립을 준비하기 위해서 회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과 그리고 추진하기 위한 방향을 어떻게 잡고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공유하는 자리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보험시장의 경쟁이 날로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시장 환경도 굉장히 빠르게 변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테크 기업인 카카오, 토스, 네이버 이런 것들이 이제 보험시장에 진출하고 있고, 소카, 배민, 쿠팡 같은 디지털 플랫폼 업체와 보험사 간의 제휴 비즈니스도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보험사는 경쟁 우위를 계속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이제 운영 비용을 절감하거나 아니면 이제 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왔는데요. 그렇지만 현재의 법 규제 환경 하에서는 한계에 이르렀다고 보고 있고요. 추가적인 금융 규제에 대한 완화가 절실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지난 11월 14일 날 제4차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 141 라이센스와 업무 위탁에 대한 제한 등의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예고를 한 상태입니다. 그 중에 이제 심의 안건이었던 보험 분야 규제 개선 방안의 세부 내용을 11월 21일 날 발표했는데요. 그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는 것은 141 라이센스에 대한 완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번 시간에 BPO를 또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건 이제 금융권 공통 추진 과제인 업무 위탁 규제 개선이 이제 내년 초에 세부 내용을 금융감독원에서 발표할 건데요. 그 내용까지 포함해서 계속적으로 규제 완화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제 본 세미나에서는 141 라이센스 완화에 따라서 이제 모든 보험사들이 검토하고 계시는 상품 특화 보험사를 설립하고 실제 운영을 하실 때 프로세스, 시스템, 조직 관점에서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으로 하고 있고요. 특히 업무 위탁 제한 규제가 완화되는 이제 내년 초에 시행될 경우에 상품 특화 보험사 설립할 때 그 핵심적으로 준비가 돼야 되는 부분이 이제 언더라이팅, 계약 관리, 클레임 같은 업무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위탁하기 위한 BPO 옵션과 실제 BPO 했을 때 오퍼레이션 모델 설계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품 특화 보험사를 설립한다고 했을 때 가장 문제가 되는 영역은 아무래도 조직 구성하고 시스템 구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상품 특화 보험사 설립을 위해서 지금 현재 검토하신 것들은 주로 어떤 고객을 대상으로 어떤 상품을 어떤 채널을 통해서 제공할 것인지 CPC 전략에 대한 수립을 먼저 진행하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그런 것들이 제대로 이제 동작하기 위해서 조직을 구성하고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들이 이제 이후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기존의 보험사 설립 방식으로 진행할 경우에 영업 개시까지 대략 한 2년 정도는 생각을 하시고 이제 구성을 해야 되고, 또한 조직 구성하고 시스템 구축하는 데 필요한 대규모 초기 투자 비용도 이제 발생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의 접근이 필요한데요. 이때 저희가 좀 더 해야 되는 하나의 전제사항으로 보는 것들은 핵심 업무에 대한 업무 위탁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먼저 이제 BPO에 대해서는 사실 예전에도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많은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요. 먼저 BPO에 대한 부분을 먼저 설명을 드리고 국내 해외 사례를 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아웃소싱 하면 그 ITO와 이제 BPO로 크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과거 그리고 현재까지도 IT 서비스 아웃소싱은 상당히 이제 많이 이루어져 있는데 저희가 이제 BPO에 대해서는 국내에서 많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BPO를 열심히 이제 제한적으로도 활용하고 계신데 목적은 명확합니다.
경영자원을 한 곳에 집중해서 핵심 업무를 전문성을 강화하고 비용 절감하고 그리고 리스크 분산이나 시너지 창출 여러 가지 목적으로 이제 BPO를 도입하고 계신데요. 그렇지만 국내의 경우에는 핵심 업무에 대한 위탁이 원칙적으로 이제 금지되어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업무 위탁에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일정 부분 최근에 업무 위탁을 계속해서 확장하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또 이제 만약에 상품 특화 보험사를 설립해서 좋은 상품을 시장에 이제 출시하려고 해도 대규모 초기 투자 비용이 들기 때문에 아무래도 현실적으로는 바로 진입하기가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미국이나 유럽의 경우에는 핵심 업무에 대한 위탁이 제한 자체가 거의 없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보험 BPO 시장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고요. 특히 이제 MGA-TP라는 이제 전문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문은 이미 많은 보험사들의 계약에 대한 관리를 위해서 언더라이팅부터 계약 관리 그리고 클레임 지급까지도 보험사 운영에 필요한 핵심 업무를 위탁에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외의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초기 투자 비용도 최소화하고 신속하게 보험사를 설립해서 또 좋은 상품들을 그리고 서비스들을 제공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신규 스타트업이나 인슈어테크 업체들이 활발하게 영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제 MGA-TP에 대한 부분을 좀 더 말씀을 드리면 과거에는 콜센터에서 계약 관리하는 업무 수준이었다면 최근에는 더 이제 많은 서비스들을 확장해서 클라우드 기반의 인슈어런스 서비스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수준까지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고객에 대한 응대나 각종 접수 업무들을 AI 기술을 활용해서 효율화하고 비용 절감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초기에 진입하는 플레이어도 AI가 접목된 콜센터를 활용할 수 있는 장점들이 있습니다. 다시 돌아가서요. 내년 초에 이제 예정되어 있는 업무 위탁 관련 감독 규정이 개정이 되고 그것들이 이제 제한들이 많이 풀린다면 활용 가능한 BPO 옵션은 크게 보면 세 가지 유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기적으로는 금융지주 계열사나 또는 설립하는 이제 모회사 쪽에 업무 위탁을 하는 옵션을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좀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면 기존 보험사의 업무 효율화와 같이 병행을 해서 해당 보험 코어 업무와 그리고 손해 사정하고 있는 자회사 그리고 IT 계열사까지 합쳐서 BPO 자회사를 설립하는 옵션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반적으로 중소형 보험사가 이제 많이 활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제 BPO 전문 업체에 위탁하는 방식으로 해서 공동으로 이제 위탁하는 방식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위탁에 대한 부분을 할 건지에 대한 부분을 옵션을 정리하게 되면 상품 특화 보험사의 CPC 전략에 기반해서 어떤 업무는 고객사가 가져가고 어떤 업무는 이제 BPO 업체에 맡길 건지에 대한 위탁할 건지에 대한 부분을 정리를 해야 됩니다. 전체 업무 중에 이제 BPO 적용 대상 업무와 그다음에 BPO 업체에 제공할 부분들은 예를 들면 고객사에서 먼저 수행을 하는 부문이지만 이제 IT만 아웃소싱하는 옵션 그리고 BPO 자회사에 이제 위탁하는 방식 그리고 BPO 전문 업체에 위탁하는 거나 아니면 모회사에 위탁하는 옵션 등 여러 가지 형태의 BPO 옵션과 소요 비용 대비 서비스 품질 예상 수준을 검토해서 최적 조합을 도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제 상품 특화 보험사 운영에 필요한 오퍼레이션 모델을 설계해야 합니다. 먼저 고객사의 수행 대상 업무와 BPO 수행 업체가 수행하는 업무를 구분하고 BPO 수행 프로세스에 대해서는 적정성과 품질 수준을 점검하기 위한 케이스 오딧 프로세스를 추가해야 됩니다. 그리고 IT 아키텍처 관점에서는 클라우드 기반의 인슈어런스 애저 서비스를 제공 가능하도록 채널 허브를 좀 더 확장한 비즈니스 허브 기반의 아키텍처를 구성해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조직과 고객사, 조직은 이제 고객사와 이제 BPO 업체를 포함해서 조직 체계를 수립하고 거기에 따른 SLA까지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좀 더 오퍼레이션 모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비즈니스 모델 관점에서 보면 상품 특화보험사는 마케팅, 상품 개발, 그리고 제휴, BPO 관리 업무에 좀 더 집중을 하고요. 실제 세일즈 제휴하는 업무와 그 다음에 계약, 보상 등 핵심 업무에 대한 부문을 외주를 줄 경우에 신속하게 전문 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부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 투자 비용을 최소화하고 BPO 업체가 수행한다 하더라도 최소한의 품질 수준을 확보하기 위해서 케이스 오딧을 주기적으로 수행하는 프로세스가 추가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IT 아키텍처 관점에서 보시면 제일 처음에는 제휴 채널에 대한 부분 연계와 서비스 제공이 용이한 개방형 플랫폼에 대한 부분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채널 확장과 서비스 추가 변경이 용이한 MS 기반의 비즈니스 허브 구축, 그리고 핵심 업무 BPO 적용이 용이한 클라우드 기반의 플랫폼 활용이 필요합니다. 또한 미래 확장성과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전체 IT 아키텍처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요. 다음으로 조직에 대한 부분과 거버넌스 관점에서 설계를 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상품 특화보험사에서 가져갈 영역인 핵심 역량인 마케팅, 상품 개발, 제휴 업무에 대해서는 조직을 먼저 구성을 하고요. 그 다음에 BPO 업체에서 가져갈 업무를 포함해서 조직 체계와 R&R을 수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객사는 BPO 업체와 원활하게 업무 수행을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상품별 판매 기준과 또 처리 기준에 대해서 명확하게 가이드를 제공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BPO 업체는 실질적으로 업무 처리에 대한 부분을 처리한 결과를 고객사에 제공을 하게 되면 주기적으로 BPO 업무에 대한 현장 검사를 수행을 통해서 업무 처리의 적정성과 품질 수준을 평가하고요. 만약에 품질 수준이 낮다라고 판명이 된다면 업체 변경도 가능하도록 구성을 해야 됩니다. 이상 상품 특화보험사의 성공적인 진출을 위해서 필요한 핵심 업무에 대한 BPO를 설명을 드렸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선적으로 경영 환경과 각사의 CPC 전략 방향에 맞는 BPO 전략 수립이 가장 우선돼야 됩니다. 또한 그에 따라서 다양한 업체와 제휴 비즈니스를 그리고 인슈런스 에서 서비스를 제공 가능하도록 비즈니스 허브와 클라우드 기반의 아키텍처 그리고 조직 및 거버넌스 체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상품 특화 보험사 설립을 위한 전제 조건 BPO에 대해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